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이 위기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말 사이에 UBS가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좀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UBS가 유럽의 스위스의 가장 1위 되는 은행인데요. 이 1위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인 2위 은행을 인수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유럽발 은행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완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크레딧 스위스 주주는 한 22주에서 23주에 대해서 UBS 한 주를 받게 되고요. 인수 금액도 한 32.3억 달러 수준으로 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부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158억 규모의 이런 코코본드라고 하죠. AT1 채권이 전액 상각되면서 은행 자본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CS 코코본드를 가지고 있었던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이 AT1 이런 채권이 전액 상각이 되게 되면은 이 자산 가치가 0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크레딧 스위스 코코본드 외에도 다른 유럽은행들의 채권들의 매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채권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이 채권 또한 명목 가치가 0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 채권의 매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조건부가 나왔던 이유가 일단 크레딧 스위스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각각 한 16억 프랑 그리고 73억 프랑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제해주기 위해서 스위스 정부가 약 90억 프랑의 보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좀 필요하고요. 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이 채권을 전액 상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정책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는 이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채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신중한 접근 권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큰 위기를 넘겼지만은 오히려 이 UBS의 이 CS 인수가 성급하다는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은행권 위기 가능성을 놓고 이제는 이 연준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국엔 이번 주에 이 FOMC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유럽 은행권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좀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이 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은행들로부터 뱅크런 사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산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좀 몰리면서 오히려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고요. 3월 FOMC 회의에서도 이러한 자금의 이동들을 아마 유념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bp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고요. 오히려 25bp 인상 가능성이 80% 그리고 동결 가능성이 20% 정도로 측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는 25bp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동결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희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은행권 리스크가 결국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5bp 인상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주에 열릴 FOMC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FOMC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 또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과 유럽의 이런 금융권 리스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입을 하면서 그리고 인수 합병도 좀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단은 전이 리스크나 공포 심리가 크게 더욱 확대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는 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 주에 지준율 인하도 있었지만 중국 양해를 끝으로 결국에는 친기업에 대한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경기 부양 정책도 예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GDP는 뭐 목표치를 하향하는 그런 좀 보수적인 GDP 목표치를 제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지표로 가시화될 경우에는 결국에 한국의 수출 적자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최악의 국면을 점차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켜볼 게 이 외국인 자금 흐름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1조가량 순매도를 하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재차 1,300원대를 돌파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아무래도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공포 심리는 결국에는 변동성이 큰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먼저 이탈이 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좀 이탈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달러화 흐름은 재차 1,200원대 그리고 1,100원 후반대까지도 올해 연말로 보면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재차 유입될 수 있는 조금 우호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등 할인율이 좀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 테크 섹터 중심으로 투자 센티먼트가 개선되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글로벌 테크 섹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테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 센티먼트가 개선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센티먼트도 개선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 유럽의 CRMA 발표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는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2차 전지수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또다시 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걸 좀 기대해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상당히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회를 찾자면 저희는 반도체 섹터가 좀 긴 그림에서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수익률을 낼 수 있기에 편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핸드셋 중심으로 디램 가격이 좀 반등하는 부분 그리고 PC 수요도 점차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장비 부분도 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중국발 모멘텀 그리고 챗 GTP 기대감을 따져본다면 지금의 반도체 업종은 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편안하게 담아가기 좀 좋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반도체 섹터를 좀 더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이 긴 그림을 봤었을 때 반도체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